임상시험이란 어떤 거고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슬라이드를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뭐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어떤 의료기기를 도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시술법 같은 거를 저희가 새로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안정성이 일단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또 효과가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이제 이렇게 프로토콜이나 이런 과정을 잘 짜서 진행하는 그런 이제 시험이나 연구를 이제 임상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1, 2, 3, 4단계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전에 전 임상 단계라는 단계가 사실은 굉장히 더 길게 있습니다. 전 임상 단계라는 거는 여기 이제 뭐 현미경이 그려져 있는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아니고 세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요. 세포 수준에서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독성이 있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는 보통 동물 실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독성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를 보통은 다 분석하는 이 단계가 사실은 훨씬 더 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약제를 개발을 할 때 그래서 너무 사람한테 이렇게 적용하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 기존에 출시된 약제보다는 저희가 이제 임상 시험이라는 걸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이제 위험성이 당연히 더 있는 거는 맞는데요. 이게 완전히 그냥 새로 사람한테 적용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는 이 전 단계에서 굉장히 보통 연구가 많이 되고 이 단계에서 탈락되는 약들도 굉장히 많죠. 이미 뭐 세포에서 독성이 있다 혹은 동물의 독성이 너무 세다 이러면 개발되기 전에 이미 다 약이 퇴출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단계가 훨씬 길고 이제 그게 증명이 훨씬 된 이후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1단계 임상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당연히 안정성이에요. 약이 처음 개발이 될 때. 그래서 1단계에서 증명을 하는 거는 이 약이 얼마나 안전한지 이제 그거를 평가하는 거를 1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가 어떤 약이 개발될 때는 사실 어떤 질환에 걸리신 분들에게 투약을 하기 위해서 사실 약이 개발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더 취약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1단계에서는 질환에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약을 쓰지만 보통은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 약을 먼저 써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성인들은 사실 이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임상시험에 본인이 조금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강한 분들, 이 병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혈우약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혈우병이 없으신 건강한 음보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이제 약을 투약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시험 삼아서. 근데 이제 이 분들은 일정 그래도 안전하게 투약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고 또 조금 보상도 받으시긴 하십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아주 적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양을 증량해가면서 보통은 이제 시험을 하게 되고요. 약물의 최대량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어떤 그 용량까지 보통 이제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 올려가면서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는 뭐 한 몇 명의 환자만 대상으로 할 때도 있어요. 보통 여기 뭐 한 20명에서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적은 연구는 한 10명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이게 안전한지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환을 가진 환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몇 명만 이렇게 시험을 하는 단계를 이제 1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단계에서 용량을 조금 올려도 어느 정도 안전하다 이런 게 통과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에서는 조금 더 이제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이제 이 정도 용량에서는 이게 안전하구나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대신 이제 효과가 있는지를 조금 보는 단계가 이제 2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게 1단계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용량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투약을 했을 때 특히 이때는 질환을 가진 분들이시겠죠. 그래서 그 병에 이 약을 적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하는 단계가 2단계고요. 제일 이제 좋은 시험 방법은 이 약을 투약한 환자군을 일부 만들고 그리고 일부 군은 이제 약을 투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는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시험약군을 맞는지 아니면 그냥 시험약이 아니라 그냥 이제 거짓말로 맞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모르는 단계, 의사도 모르고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통은 이제 위약군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짓말 약과 진짜 약으로 나뉘어서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약을 맞는다고 하면 다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임상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이 약을 맞는지 안 맞는지 환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로 맞는 환자랑 또 안 맞는 환자를 비교를 해서 이제 효과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2단계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저희가 1단계에서 몰랐던
부작용이 또 관찰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까지 거쳐서 이 약이 효과가 있다라게 증명이 되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안전하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으면 사실 개발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2단계에서 효과가 증명이 되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제 3단계에서는 조금 더 많은 2단계보다 더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수백 명 혹은 좀 흔한 약의 경우에 이제 수천 명의 환자까지 모아서 이렇게 임상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그리고 이제 환자들을 조금 군을 확대를 하게 돼요. 연령대도 좀 다양하게 해보고 뭐 남자 여자도 적당하게 배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은 환자에게 전반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이 약이 안전하고 그래도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증명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에서 보게 되는 거는 사람 몸에 직접 들어갔을 때 약물이 어떻게 흡수가 되고 또 분포가 되고 뭐 대사가 되고 이런 거를 이제 혈중 농도 같은 거를 측정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혹시 이상 반응이 여러 사람한테 투여했을 때 몇 명에서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적정하게 어떤 식으로 뭐 피하로 주는 게 좋은지, 피하로 주는 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주는 게 좋은지, 2주에 한 번 주는 게 좋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용량 및 어떤 용법을 결정을 하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 거치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저희가 이제 약이 안전하고 효과도 있고 이 정도로 약을 투약하면 환자한테서 증명이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3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제 약이 허가가 되고 어느 정도 출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4단계는 사실은 조금 1, 2, 3단계랑은 약간 다르긴 한데요. 이미 이제 출시가 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약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과연 어떤 그 사람들한테 효과를 줬는지 이런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출시 이후에 모니터링 하는 거를 이제 4단계 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부분 하게 된 임상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그 단계에 이제 어느 단계에 있는 약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또 저희가 임상 시험 하고 있는 이제 새로 적용되는 이제 약들이 있어서 약제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이제 임상 시험을 저희가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효과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새로운 약을 시도를 했을 때 이 약이 참 효과가 좋다. 또 이 약을 좀 먼저 써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니까요. 그래서 이제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당연히 저희가 또 뒤따르는 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안전하지 않은 연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안전에 대해서 항상 모든 이제 임상 시험이라든지 약제 같은 게 개발이 될 때 이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사실 근데 저희가 의료진이 사실은 또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환자분들이 어쨌든 이런 신약을 한번 써보고 이런 그런 의지가 또 있을 때 이제 이 약제를 저희가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그거에 따르는 어떤 약속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의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할 때 정해진 이제 규칙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투약을 약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이제 다 정해진 대로 저희가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고요. 약제의 어떤 투약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약물을 동시에 쓰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아까 뭐 좀 다른 응고인자를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는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이제 가이드가 다 임상 시험마다 있는 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게 좀 생기고요. 이제 체열이나 검사도 사실은 조금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임상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더 많은 환자에게 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임상 시험에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생각에 약간 이런 본인이 도전해보고 싶은 혹은 이제 이런 어떤 임상시험을 참여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더 좋은 약이 되는 그런 과정에 사실은 기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짝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새로운 약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